내 이름은 히이라기. 난 지금 고등학교 동창회에 와 있다. 너 히이라기냐? 타치바나랑 아카마츠구나. 뭐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뭐 친한 척하면서 다가오는 이 애는 사실 고등학생 때 날 괴롭혔던 일진 녀석이다. 고등학생 때. 히이라기. 미안한데 매점 가서 빵 좀 사와라. 계란빵 2개랑 카레빵, 야끼소바빵 3개. 땡큐. 싫어. 너네가 가면 되잖아. 뭐? 뭐랬냐? 너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어? 알겠어. 갔다 올게. 부탁한다. 찌질나기. 뭐 싸우면 타치바나한테 5대 맡기다. 그 애들은 주로 빵 셔틀을 시키거나 돈 달라고 협박을 했는데 떼놔. 빨리. 자기들 기분이 좀 나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땐 가차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따돌림의 주범은 농구부였던 타치바나랑 그의 오른팔 아카마츠. 반 애들은 따돌림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딱히 도와주지도 않았다. 참는 거야. 졸업식 때까지만 참으면 돼. 얼마 뒤 괴로운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해 드디어 그 녀석들이랑 헤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랬던 내가 굳이 동창회에 온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시계 되게 비싸 보인다. 너 돈 좀 벌었냐? 뭐 그럭저럭. 오호, 꽤 잘 버나 본데? 뭐야? 지금 무슨 일 하길래? 에트라 산업주식회사 부장이야. 에트라 산업? 거기 엄청 유명한 대기업이잖아. 미친. 야, 진짜냐? 야, 나 지금 다이코쿠마로 건설에 다니고 있는데 부장님 권한으로 나 좀 꽂아줘라. 부탁할게. 예정이 있지. 응? 역시 이 자식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 글쎄, 부장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획서 받아보고 생각해볼게. 오케이, 빨리 갖다 줄게. 야, 나도 좀 부탁한다. 나도 부탁 좀 할게. 알겠어. 그럼 다들 메일 주소 좀 가르쳐주고 가. 그래. 그리고 며칠 뒤. 왔다. 여보세요? 히라기. 타치바나, 기획서는 다 됐어? 아니, 그건 아직인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뭔데? 그게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격리 일을 하는 고관이라는 녀석한테 메일이 왔거든? 그래? 무슨 말인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무튼 먼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몇 배로 불려서 준다고 하더라고? 너도 해봐. 글쎄, 난 별로 안 당기네. 그래도 잘 됐다. 그런 좋은 제안이 와서. 아카마츠랑 다른 애들도 연락 받았는지 다들 한몫 땡겨보겠다고 난리야. 너만 빼놓고 하긴 좀 그래서 연락한 거고. 고마워. 난 됐으니까 너희라도 많이 벌어. 여보, 방금 통화한 사람 타치바나 씨야? 응, 맞아. 왜? 나이지리아 얘기 엄청 좋아하더라. 몇 달 뒤가 기대되네. 그리고 몇 달 뒤. 여보세요? 히라기! 저기 부탁이 좀 있는데 사실 나 지금 돈이 많이 쪼달리거든. 조금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뭐? 그건 좀 힘든데. 돈은 우리 와이프가 관리하고 있어서. 근데 왜 갑자기? 그게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왔다는 그 메일 사기였어. 그랬구나. 실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뭐지? 왜 그래? 뭔데? 그게 웬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이 와 있어서요. 보자. 이건 나이지리아 편지네. 나이지리아 편지요? 한마디로 그냥 사기의 일종이야. 네? 사기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야. 갑자기 누가 메일 또는 문자로 난 나이지리아에 사는 왕자 혹은 부자다라며 연락이 와. 벌써 수상한데요. 그러면서 국외로 거금을 갖고 나가고 싶다라면서 계좌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봐. 네? 그리고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갖고 나온 금액의 몇 %를 주겠다고 해. 그때 일단 새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금방 갚을 때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정신 못 차리게 밀어붙이는 거지. 아, 진짜 뻔한 사기 수법이네요.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꽤 있다. 예전에 한창 땐 속는 사람이 한 해에 10,000명씩이나 있었어. 세상에. 속았어. 역시 히이라기님이시네요. 여쭤보길 잘했어요. 아니야.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나저나 저런 게 아직도 나돌고 있는 건가? 아, 그래. 네? 굿 아이디어야. 오. 그렇게 그 생각을 떠올린 나는 마침 집에 와 있던 동창회 초대장을 보고 놈들한테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리고 동창회 때 날 괴롭혔던 녀석들의 메일 주소를 다 받아내 그 사기 메일을 돌렸다. 예상대로 녀석들은 나이지리아의 사기 편지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바보같이 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믿은 타치바나는 전 재산을 거기에 쏟아부었다고 한다. 속은 걸 알게 된 녀석의 아내분은 극대노했고 이혼하면서 집 명의는 물론 아이 친권까지 가져간 모양이다. 이혼해. 회사 돈까지 쓴 게 발각되어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했다고 한다. 다른 녀석들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타치바나랑 비슷한 신세가 됐을 거다. 제발, 나 진짜 힘들어. 그래? 근데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하지? 스스로 잘해봐. 잠깐. 그럼 끊을게. 아니 잠시만. 이런 막을! 사실 전부 내가 꾸민 짓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난 미끼만 살짝 던진 건데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결국 자폭한 건 걔니까. 이제야 고등학생 때 쌓였던 분이 좀 풀리네. 수고했어. 덕분에 앞으로도 순조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도 사기랑 타인의 원한을 조심하세요. 내 이름은 카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있는 전업주부다. 요새 들어선 하루하루가 더 바빠지고 있다. 치치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엄마. 이리 와, 치치지. 할머니랑 놀자. 매번 죄송해요. 아니다. 우린 손녀랑 노는 게 삶의 낙이니까 걱정 마. 우리는 지금 친정집에 살고 있다. 얼마 뒤 근처에 새 집을 짓고 우리 세 가족만 그곳으로 이사가 살 계획이었는데 원래라면 기대하고 있었을 이 시기에 아주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결사 반대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자꾸 이러세요? 거기에 집을 짓는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여러분, 매번 이렇게 몰려오시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생각하시라고요. 그렇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는 땅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우리 친정은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주택지랑 밭이 뒤섞여 있는 동네에 땅이 많다. 원래는 거의 공터 같은 곳에 밭이 하나씩 있는 느낌이었지만 조금씩 개발되면서 주택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역 근처에도 큰 땅이 많았는데 그 덕에 대부분 다 팔렸다. 그리고 남은 땅 중 주택가 쪽에 우리가 운영하는 코인 주차장이 있는데 어머, 뭐야 이게? 코인 주차장 폐쇄 알림. 지금까지 코인 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3달 뒤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뭐? 안 돼. 이 코인 주차장을 없애고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자 주민들은 반발했고 결국 우리 집에까지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요금 싸서 좋았는데 이거 완전 뒤통수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용해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내 말이. 진정하세요. 우리 코인 주차장은 할아버지가 빈 땅으로 두는 것보다 나을 거라며 만들어 놓은 곳이라 요금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 주택가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의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평일 점심시간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없어지면 난감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우리도 일반 시민이잖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는 건지. 미안하다. 괜히 우리가 가까운 데에 살자고 해서.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나도 이 근처에 살고 싶다고. 엄마는 원래 허리가 자주 아팠고 아빠도 이젠 나이가 들어서 자주 아프곤 했다. 그래서 가능한 가까운 곳에 땅을 고르다 거길 선택하게 된 건데. 또 찾아오면 제가 나서서 얘기할 테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다음 날. 이게 맘들 모임. 이게 에트라동 주민조합에서 받아온 서명이랑 탄원서예요. 또 이건 이웃 어르신들 거. 근처에서 신앙독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를 세울 데가 없으면 힘들다네요. 그런 거 들고 오셔도 소용없어요. 저희한테도 저희 사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막 나가면 안 되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보는지 몰라요? 주차장은 다른 데도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세요. 당신도 알잖아요. 네? 이건 요금의 문제라고요. 우리 서민들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건 돕고 살아야 된다고요. 옳소. 그럼 저희 땅을 내버려 두고 다른 땅을 사란 말씀이세요? 사유재산으로 주민들한테 계속 봉사하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주머니들은 주차장 요금이 아깝다면서 새 땅을 사야 되는 저희는 돈이 얼마나 들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들 말려들지 마. 억지라고. 맞아. 어차피 돈 많잖아. 돈이 있든 없든 개인끼리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건가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거지라고 무시하는 거네? 제가 언제... 저기요. 잘 생각해요. 거기에 집 짓고 살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집.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겠냐고요. 아직 얘 1살밖에 안 됐죠? 가여라. 이런 부모를 두다니. 그치? 무슨... 맞아.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를까요? 뭐라고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 가지고? 됐어. 또 올 거니까 그 서류들이나 잘 봐놔요. 쳐들어온 사람들 중 반은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설득당한 것 같았지만 아자미 씨를 비롯한 몇몇은 오히려 더 흥분한 채로 돌아가 버렸다. 미안해 여보. 내 힘이 부족했어. 조금만 더 참아줘.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 당신한테만 맡겼어. 다음 날. 이게 뭐야? 코인 주차장 폐쇄 반대. 세상에나. 진짜 너무하다. 얼른 떼버리자. 잠깐만. 이대로 두고 경찰 부르는 게 좋겠어. 우린 바로 경찰을 불렀지만 아무 증거가 없어 별다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코인 주차장 폐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싼값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차피 우리도 그냥 시민인걸? 아무래도 지나친 사명감에 젖은 사람이 있나 보네. 전형적인 집단 심리야. 감정에 취해서 폭주하는. 그 아잠이라는 사람은 이 동네 엄마들 중에서도 리더격인 것 같으니까 특히 조심해야겠어. 어머머,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없죠? 그쪽이 했단 말은 안 했는데요. 어머, 그래요? 뭐
아무튼 이거 새 탄원서예요. 무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 5명한테 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 그리고 이거 월정액제로 해서 요금을 50% 할인해달라는 요청서. 주차장에 집 지으려고 했으니까 보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쪽 부모님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 거잖아요. 그럼 이웃들이랑 관계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아자미 씨, 그냥 탄원서만 주고 가자.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여보, 대체 뭐예요? 왜 자꾸 집에 찾아오는 거냐고요? 그런 황당한 요구들을 저희가 왜 들어줘야 해요? 어머, 그런 식으로 나와도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나 본데 잘못은 당신들이 해놓고 왜 우리한테 역정을 내요? 당신들 분명 큰 화를 당할 거라고요. 어머, 화를 당한다라. 불 조심하고요. 방금 무슨... 여보,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그날 밤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 서요! 잡았습니다. 물러서 있으세요. 역시 뭐야, 이거 나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럼 이건 뭡니까? 나는 그 벽보를 좀 붙이려고 했던 것뿐이라고요. 라이터도 갖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벽보는 내가 미안했으니까 일단 좀 놓고. 지원 요청 드립니다. 방화 미수범을 체포했습니다. 예상대로였다. 아자미 씨는 우리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이다. 낮에 아자미 씨가 찾아왔을 때 남편은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하고 바로 아자미 씨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아자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쯤 우리 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한테 붙잡혀버린 것이다. 본인이 말하길 주차장 폐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로 화났다는 뜻이에요. 난 그걸 사람들 대표로 전한 것뿐이고. 그리고 집에 불 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탐장이나 좀 태우려고 했던 거지. 심지어 탄원서들도 아자미 씨가 위조한 걸로 밝혀졌다. 만에 하나 요구를 들어주면 이득. 그렇게 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면이 선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한편 아자미 씨와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저는 그 아자미 씨가 방화까지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점점 과격해져서 사람들도 발 빼려고 했고요. 근데 무서워서 도저히 말리질 못했어요. 폐쇄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사유지잖아요. 아자미 씨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그냥 휘둘린 거고요.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다고 한다. 덕분에 폐쇄 반대 소동은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후엔 치치지, 이리 와야지. 아이고 내 새끼. 그래 할미랑 놀자. 이건 미안하게 됐구만. 우리 뒷바라지까지 하게 하고.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연한 거죠. 저희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안전하셔야 마음이 놓이고요. 결국 코인 주차장엔 집을 짓지 않기로 했다. 범인은 체포됐지만 방화당할 뻔했다는 건 사실이니 그 동네에서 살 마음도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받았던 위자료를 보태 다른 동네에서 신축 2세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그 방화 사건 인터넷 뉴스에도 떠서 난리더라고요. 보세요. 개뻔뻔하네. 다른 동네 주민들까지 끌어들여서 쳐들어갔다고? 사유지라며. 누군지 알았음. 땡땡동에 사는 악하네. 다른 인간들 신상도 털 거임. 어머, 무섭다. 이래도 되나?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겠어. 코인 주차장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제시한 병원 등 상식적인 사람들한테 개방하게 되었다. 처음엔 불편해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후론 조용해졌다.
츠츠지, 이제 마음에 들어? 엄마! 이런저런 충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그런 동네에 살지 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 중이다. 앞으로도 츠츠지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츠츠지.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알바하던 편의점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자, 오늘은 강도가 들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 그럼 먼저 강도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 뭘 해야 하지? 저항하지 말고 돈을 줘야 합니다. 그때 가능한 한 범인의 복장이나 체격, 차 번호를 기억해 둡니다. 강도가 떠난 뒤엔 완전히 나간 게 확인되면 비상벨을 누르고 차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한 뒤에 112에 신고합니다. 맞아. 잘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너희 목숨이야. 절대 무모한 짓 하지 말고 자극도 하지 마. 범인을 잡는 건 경찰한테 맡기면 돼. 알겠니? 네. 점장님, 맨날 이렇게 확인해 봤자 강도는 안 온다고요. 일하기. 애초에 편의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지점에 올 가능성은 제로 아니에요? 하지만 뭐든 절대란 건 없어. 맞아. 평소에 이런 걸 안 알아놓으면 여차할 때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네. 근데 저 이제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가도 되죠? 그래. 수고했다. 하긴 어지간히 운이 나쁘지 않은 이상 보통 강도를 만나진 않지.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토코사 말대로 여차할 때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놔야 돼. 점장님, 좀 이따 매뉴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그래, 물론이지. 이렇게 난 혹시나 강도가 들었을 때를 대비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하지만 며칠 뒤 결국 알게 된다. 실제로 위험이 닥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츠츠지, 수고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손님 거의 안 올 시간이네. 잠깐 카운터 좀 혼자 봐줄래? 난 스텝룸 가서 사물 좀 보고 있을게. 네, 다녀오세요. 이제 손님도 없는데 뭐하지? 진열장 정리라도 좀 할까? 손님이다. 어서 오세요. 어이. 조용히 해. 돈 내놔. 난 그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았다. 하지만 무서워. 살해당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서 매뉴얼은커녕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뭐해? 빨리빨리 움직여. 돈통 열어. 꾸물대지 말고. 네. 이 안에 넣어. 그래, 이제 됐어. 츠츠지? 무슨 일 있니? 츠츠지! 그 후 유리님이 신고해 주신 덕에 경찰관들과 점장님이 가게로 왔다. 하지만 범인 차 번호는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옷은 어떤 걸 입고 있었죠? 체격은요? 까만 거요. 체격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심하게도 그때 머리가 새하얘지는 바람에 범인에 대해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그 악몽 같은 순간을 계속 설명한 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 점장님은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난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유리님도 울면서 사과하셨었지.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그때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다음날 어제보다 더한 아수라장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츠츠지, 어제 많이 놀랐었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숫자 하니까 너
매뉴얼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면서. 우리가 매뉴얼 익혀라, 연습해놔라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범인 안 잡히면 너한테도 책임 있는 거 알지? 아카마츠님, 저희 알바생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리고 치치는 매뉴얼 확인도 제일 열심히 했다고요. 그래도 실제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가?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나였으면 범인이 도망치는 순간에 바닥에 기름을 뿌려서 넘어지게 했을걸? 넌 실제로 당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가? 그럼 난 안 쫄겠네. 당연히 쫄지. 너 바보냐? 그리고 거기 당신도 왜 강도 들기 쉬운 밤 시간에 알바생을 혼자 뒀어? 둘이 있으면 강도가 겁이 나서라도 안 들어왔을 거 아니야.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알아 몰라? 죄송합니다. 아카마츠님, 이번 일은 전부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해주세요. 더 이상 저희 직원이랑 알바생한테 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점장님. 점장님은 우릴 대신해 본사 직원의 꾸중을 들었다. CCTV에는 범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었고 우리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다는 소문만 퍼지게 되었다. 또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저기 학생! 이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다던데 진짜야? 네? 그때 누가 있었어? 젊은 여자라고 들었는데 혹시 학생이야? 저기... 네... 어머! 역시나! 아이고 세상에나 무서웠겠다. 범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흉기는? 식칼 아니면 단도? 체격도 좋았지? 옷은 뭐 입고 있었어? 뭐라고 하고 돈 달랬어? 얘기 좀 해봐. 그만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유리님. 그 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트라우마 남은 애한테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라고요. 뭐야? 그냥 좀 물어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다고. 그럼 아주머니들이 칼로 위협당했어도 그러실 수 있어요? 웃으면서 그때 일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됐어. 가자. 저기 감사합니다. 미안해 치치치. 내가 널 혼자 두는 바람에. 유리님. 아니에요. 유리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미안해. 미안하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건에 대해 묻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때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나와 자책이 심했던 유리님은 한 달 뒤 그 편의점을 그만뒀다. 그러고 나선 아예 그곳에 발길을 끊게 되었다. 점장님이랑 토코사가 그렇게까지 커버쳐줬는데 미안하네. 그런데 몇 달 뒤. 토코사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토코사. 그러게, 잘 지내? 잘 지내지. 근데 웬일로 토기하냐 전화야? 무슨 일 있었어? 그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때 그 강도 말이야 3일 전에 잡혔어. 듣자 하니 3일 전 토코사랑 히이라기가 야간 알바를 할 때 그 강도가 다시 왔었다고 한다. 심지어 토코사가 잠깐 화장실에 가서 히이라기가 혼자 남았을 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 지루해. 언제 퇴근하냐. 어서 오세요.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야, 너 왜 그래? 이런 씨. 거기서 이 자식아! 너 예전에도 우리 편의점에 왔던 그 놈이지? 감히 어딜 또? 잠깐 그만해! What happened?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준 덕에 강도는 무사히 체포되었다고 한다. 히이라기는 강도가 무서워서 나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자긴 잘할 수 있다더니. 그래도 이젠 네 마음이 어땠는지 좀 알았을 거야. 우나? 미안. 얘기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건데. 미안. 괜히 또 떠올리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난 네가 무사해서 마음이 놓였던 거야. 어? 아니, 그렇게 막 쫓아가서 때리고 그러는 거 위험하잖아. 하긴 점장님한테도 혼났어. 아무튼 그래서 점장님이 잘 해결된 기념으로 한턱 쏘시겠대. 그때 너도 부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어때? 잠깐이면 될 것 같은데. 꼭 갈게. 정말 고마워, 토쿠사. 아니야, 뭐해. 이렇게 무사히 범인이 잡힌 덕에 나랑 유리님은 드디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아직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참, 히이라기는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바로 알바생이 구해져서 지금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토쿠사, 혹시 다음에 또 강도가 들어와도 그런 위험한 짓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행동이 제일 문제야. 네, 죄송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점장님이 괜히 혼나시고 치치지랑 유리님까지 그만두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욱해가지고. 정말 고맙다, 토쿠사. 에이, 아니에요. 아니긴. 소중한 여친뿐만이 아니라 나까지 걱정해줬지 않니? 네? 아니, 그게 무슨... 응? 너희 사귀는 거 아니었어?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후 나랑 유리님은 점장님이 계신 그 편의점에 자주 들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토쿠사랑 사귀기 시작해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주위에 있어준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내 트라우마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지만 만약 근처에 이런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있다면 제발 가만히 놔둬주었으면 좋겠다. 당사자한텐 당사자만이 아는 상처가 있다. 물론 트라우마의 원인이 된 가해자가 제일 나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라는 걸 부디 알아주면 좋겠다. 내 이름은 유리.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아카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리? 어제 전화했었지? 왜 했었어? 응. 저기... 미안. 지금 일하는 중이라 좀 이따 다시 걸게. 이 애는 아카네. 고등학교 동창이다. 아, 그래? 회사 어디랬더라? 에트라테크 솔루션 이랬지? IT 쪽. 거기 유명한 데잖아. 좋은 데 취직했네. 뭐... 근데 너 거기 다닐만해? 너무 덤벙대서 걱정이라고. 계속 실수해서 자주 혼나진 않아? 예전에도. 빨리 끊어야 되는데. 아카네랑 친구가 된 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였다. 난 옛날부터 숙기가 없어서 주변 애들이 하나 둘씩 친한 친구를 만들어 갈 때도 여전히 혼자였다.
어떡하지? 누구한테든 말 걸어서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치만 어떻게 해야... 거기 너 혼자서 뭐해? 나? 응, 너. 네 이름 유리였지? 친구 없어? 진짜 웃긴다. 잠깐 이쪽으로 와봐. 짠! 얘가 그 유리야. 역시 아직 친구 없대? 야, 아카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뭐? 너희가 궁금해서 데려온 건데? 그래? 아, 근데 신경 쓰지 마. 쟤 혼자서 어쩌나 뭐 그런 말을 했던 것뿐이니까. 미안, 유리. 아카네 쟤 좀 섬세하지가 않거든. 너네 뭐야? 너무하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유리? 그게...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앞으로 우린 친구니까. 아카네, 유리가 싫어하잖아. 전혀 싫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준 게 고맙기만 했다. 그 후로 난 아카네랑 같이 다니게 됐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사오면... 그 필통 뭐야? 완전 귀엽다. 어디서 샀어? 역 앞에 있는 가게에서. 얼마 뒤. 필통 귀엽다. 그치? 역 앞에 있는 가게에서 샀다. 어머, 유리도 똑같은 필통이네? 겹쳐버렸네. 예전부터 내가 점찍어둔 건데 우연이다. 내 물건을 따라 사는 건 기본이었고 같이 입부했던 농구부에서는 아자미! 나이스 패스! 내가 마무리할게! 시합 종료! 나이스! 역전이다! 이 덕분에 우리 팀이 이겼어. 아니야, 네가 마지막에 골 넣어서 그런 거지. 최고의 패스였다니까? 나이스 어시스트? 의외로 잘하네. 그치만 평균보다는 좀 잘하는 수준이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 너 지금 비꼬는 거야? 아니야! 유리의 친구로서 충고해주는 거라고! 그렇구나. 애들 앞에서 은근히 무시하거나 하는 미묘하게 꺼림칙한 일들이 많았다. 그래도 유리! 너무 보고 싶었어! 대학 생활은 좀 어때? 완전 노잼이야. 친한 애들도 없고. 난 이제 너만 있으면 돼. 우리처럼 잘 맞는 사람도 없을걸? 그런가? 날 찾아주고 친구라고 생각해주는 게 기뻐서 여전히 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었네. 지금은 몇 시인 줄 알아? 미안, 오는 길에 장 좀 보느라. 배고파 죽겠어. 빨리 뭐라도 만들어 와. 이 사람은 내 남친 히이라기. 반동거 중이라 저녁은 같이 먹을 때가 많다. 응, 얼른 할게. 애초에 뭘 만들어 놓고 나갔어야지. 진짜 센스 없다니까. 미안. 아 진짜 좀 비켜봐. 뭐야? 세게 민 것도 아닌데. 안 그래? 아유 바보. 또 자기 혼자 부딪히고 난리야. 히이라기는 아카네가 주최한 미팅에서 알게 된 사이다. 원래는 아카네가 히이라기를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히이라기는 나한테 고백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 와중에 아카네가 난 신경 쓰지 말고 예쁘게 잘 사겨 라고 웃으며 말해주었다. 그런데 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지금은 괜찮아. 아까 갔거든. 역시 뭔가 좀 폭력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 완전 폭력이지. 그거 대폭이잖아. 그리고 전에 한번 걔네 부모님이랑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해서 좀 무서웠던 적도 있었어. 되게 압박하는 느낌? 부모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결혼? 진짜 이상하다. 절대 하지 마. 근데 희일하게 걔 전에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치? 잘생겼고 말도 잘하니까. 혹시 나 속은 건가? 아무튼 빨리 헤어져. 더 당하지 말고. 그래야겠다. 고마워 아카네. 소중한 친구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절대 용서 못하지. 힘내 유리. 얼마 뒤 나는 아카네의 충고대로 이별을 고했다. 그래? 커피값은 네가 내. 네가 맘대로 헤어지자고 불러낸 거니까. 그럼 이만. 화낼 줄 알았는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끝났네. 역시 아카네한테 물어보길 잘했다니까. 용기 내보길 잘했어.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미안. 나 히이락이랑 사겨. 뭐? 아니 뭔가 내가 뺏은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일단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일하는 중인가? 그렇긴 한데 아니 저기 히이락이 걔 폭력적이고 내가 좀 만나보고 느낀 건데 그거 네 착각 아니야? 딱히 그 정도는 아니던데? 그냥 좀 짓궂고 가볍게 장난치는 정도?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처음엔 그랬는데 점점 네가 히이라기를 화나게 했던 거 아니야? 뭐? 직접 사귀어 보니까 너한테도 잘못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무튼 나 회사라서 이만 끊을게. 뭐야? 전에 얘기했을 땐 그렇게 맞장구 쳐줘놓고 나보다 히이라기를 더 믿는단 거야? 혹시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아카네도 똑같은 짓 당하는 건 아니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아카네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얼마간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유리 아냐? 아마 우연이네. 오랜만이다. 다자미, 유자리야. 오랜만이야. 졸업하고는 처음 보는 거지. 이렇게 된 거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할래? 보고 싶었어. 잘 지내? 너희는 아직도 친한가 봐. 그렇지 뭐. 같이 쇼핑도 하고. 예전엔 아카네랑 같이 넷이서 자주 다녔었는데. 아카네. 어떻게 지내려나? 잘 지내는데? 아직도 걔랑 연락해? 응. 친하구나. 사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누군가에게 조언이라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서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아직 친구로 지내? 우린 졸업하고부턴 아예 연 끊었어. 걔 옛날부터 너 엄청 무시했다고. 무질이야. 뭐 어때?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까 말해줘야지. 앞에선 친구라고 하면서 뒤에선 너 엄청 욕했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고 농구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한다고 하고. 그 히이락이라는 사람도 처음엔 아카네가 좋아했다며? 너랑 헤어지게 해서 그걸 빌미로 접근하려고 했던 게 분명해. 데이트 폭력은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방 놓은 건 맞잖아. 우리 눈엔 네가 계속 이용당하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 애초에 전화도 왜 네가 회사에 있을 때만 거는 건데? 그건 아카네가 야간 알바하고 낮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보통은 안 그래. 이기적인 거 아니면 너 방해하려는 거 둘 중 하나야. 그럴 수가. 겉으로만 친구인 척하는 거라고. 전형적으로 친한 척하면서 무시하는 타입인 거지. 이런 말 해서 미안해. 근데 우린 네가 더 이상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 언젠간 깨닫겠지 하면서 널 그냥 냅둔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는 것 같고. 혹시 다음에도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고마워. 저기 나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충격이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아카네한테 느꼈던 꺼림칙한 기분이 겉으로만 친구인 척한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았다. 나도 진짜 답 없다. 이 상황에서도 아카네를 믿고 싶어. 하지만 그 뒤로 서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다. 결국은 나 말고 히이라기를 선택했어도 내가 먼저 연을 끊을 용기는 없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쯤 아카네다. 여보세요? 유리?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히이라기 말이야. 역시 이상한 인간이더라니까. 바빠 죽겠는데 계속 밥 해오라고 하고 좀만 늦어도 엄청 뭐라고 해.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냅다 때리고. 처음엔 안 그런 척 했으면서 완전 속았어. 사귀기 시작했을 때 약혼까지 해서 너무 당황스럽다니까. 그 자식 부모도 진짜 쓰레기야. 남존여비 사상에 폭언도 하고. 여보세요? 너 듣고 있어? 내 안에서 뭔가가 식는 느낌이 들었다.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거 다 내가 전에 했던 말이잖아. 안 들었던 거구나. 히이락이랑 사귀는 게 목적이어서 내 고민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구나 하고 확신했다. 결혼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결혼 얘기할 때마다 우물쭈물했더니 약혼했으니까 파괴하면 위자료 물 거라고 한다니까. 우리 집이 준 재벌급이라 그걸 노린 거였나? 그렇구나. 잘 지내. 여보세요? 유리? 유리 씨, 지금 시간 돼요? 됩니다. 그 후 미친 듯이 톡이 왔다. 너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님 넌 걔랑 헤어졌으니까 모른 척하는 거? 나 좀 도와줘. 우린 친구잖아. 라고 말이다. 나는 잘 지내 라고 답장하고 전화 톡 전부 차단했다. 얼마 뒤 대박이다. 무슨 낯짝으로 친구래? 그래도 유리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왜 몰랐을까 싶다니까. 부끄러워. 뭐? 그런 건 객관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 애들이 네 욕해서 너 혼자 있게 만든 것도 걔거든. 원래 그런 애야. 들리는 소문으론 걔 진짜 결혼했다더라. 그래? 시댁 들어가서 살면서 엄청 고생하는 모양이야. 시집살이 당하고 있는 거겠지. 그 집안이면 그럴만돼. 이혼하는 것도 시간 문제겠다. 그럼 또 위자료다 뭐다 하면서 난리 났겠네. 완전 전형적인 인과응보라니까. 잘 된 거 아니야? 그 짜증나는 애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카네랑 연을 끊은 이후 내 마음은 놀랄 정도로 평화로워졌다. 지금까지 아카네를 보면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론 얘기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아니야. 앞으로 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꼭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그래도 푸념 정도는 들어줄게. 이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것이다.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 강의도 완전 알차게 들었네. 만족 만족. 내 이름은 츠츠지, 대학생. 취미는 독서, 그리고 영화 감상이다. 교우 관계도 좋아서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터널 만들자. 이 공원은 옛날 생각나네. 쟤는 지금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옛날엔 등교를 거부했었던 적이 있다. 만 13, 중학교 1학년 때. 원인은 따돌림이었다. 그때 난 성격이 어두운 편이었는데 도저히 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샌가 모두들 날 피하게 된 것이다. 그 시기엔 집에서조차 안심하고 있을 수 없었다. 치치지, 너 내일도 학교 안 갈 거야? 딸, 물론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면 슬프고 힘든 거 알아. 괴롭히는 사람이 100% 잘못했다는 것도 물론 알고. 근데 그럴수록 더 학교에 가야 돼. 넌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힘들다고 도망칠 수도 없어. 미안. 엄마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고 학교에 가. 널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너도 확 괴롭혀버려. 옛날에 엄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쁜 녀석들 입을 다물게 해줬으니까. 넌 엄마 딸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치만 미안. 오늘은 좀 배가 아파서. 치치지! 아프다고. 그래서 오늘 학교 못 가. 아프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도 내일은 꼭 가야 된다. 알겠지?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이란 건 알고 있어. 아빠 목까지 사랑해주신 것도 알아. 생일 축하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반의 반이라도 괜찮으니까. 바보 같은 날 용서해줘, 엄마. 그럼 엄마는 회사 갔다 올게. 오늘 중으로 아픈 거 다 나아야 돼. 숨이 잘 안 쉬어져. 날씨가 이렇게 좋았구나. 그날 난 집 밖으로 나갔다. 푸른 하늘과 그곳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에 이끌려서다. 꽉 막혀 굳어있던 폐 속의 공기가 내리쬐는 햇빛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분 좋다. 사람도 별로 없어서 내가 우리 동네 전세 낸 것 같아. 모르는 곳 나올 때까지 계속 걸어볼까? 여기 옛날에 자주 와서 놀았던 공원이네. 엄마랑 같이 왔었는데 그땐 나도 따돌림 같은 거 안 당하고 행복했었지. 이 그네가 이렇게 작은 거였구나. 옛날엔 엄마한테 밀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땐 혼자 제대로 타지도 못했으니까. 지금은 어떠려나? 작아서 살짝 타기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탈 수 있게 됐어. 하긴 나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당연한 소린가. 맞네. 이제 혼자서 그네를 탈 수 있게 된 거야. 엄마가 밀어줄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된 거구나. 하지만 이거 말곤 지금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나, 둘. 하나, 둘. 이분은 누구지? 왜 평일 대낮에 이런 데서 그네를? 그네는 역시 좀 어렵다니까. 심지어는 혼잣말까지 중얼거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혼잣말이 아니었구나. 나한테 말을 건 거였어. 맞아요. 이 그네는 아이들용이라 저랑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한텐 오히려 타기 힘든 것 같네요. 어머, 듣고 보니 그러네. 난 이 그네 말고 다른 그네도 잘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냥 흔들거리는 건데 뭐가 재밌다는 건지.
그네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그러세요? 그나저나 어른이 그네를 잘 못하신다니까 뭔가 신기하네요. 어른이 돼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제대로 타볼 노력도 안 했고 그럴 마음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난 그네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걸 연습하는데 시간을 쓰기엔 인생이 아깝잖아. 고작 그네를 이렇게까지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처음이고. 그나저나 평일에 공원 오니까 조용하네.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통은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어머, 그거 내가 대낮부터 농땡이나 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미안하게 됐구만. 지금 내 인생은 여름방학 기간이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땀 흘리면서 일할 의무 같은 건 없어. 대충 너랑 비슷한 거지? 저요? 내 인생은 방학이 아닌데. 근데 이분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안 물어보시지? 쌤이 평일 대낮에 학교도 안 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인생 방학 동지끼리 친하게 지내지 않을래? 난 유주리아라고 해. 아, 저는 찌찌지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치치지구나. 그럼 이제 우리 영화관 갈까? 나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든. 지금요? 저도 같이요?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뭐 어때? 괜찮지 않아? 아, 네. 근데 모르는 어른이 친한 척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도 방에 박혀있는 것보단 낫겠지. 그렇게 해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영화를 봤다. 이게 나랑 유주리아님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낮에 공원에 가서 매일 유주리아님을 만났고 같이 오만대를 다 돌아다녔다. 솔직히 이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 영화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치? 역시 나이를 먹어도 로맨스 영화는 흥미롭다니까. 현실 연애보다 심플하고 재밌는 느낌이랄까? 다음에 뭐 볼까요? 글쎄,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볼까? 너도 그런 거 좋아하지? 그럼요. 어떤 영화로 할까요? 팜플렛 보니까 가족애를 주제로 한 작품이 있네요. 엄마랑 딸의 관계를 아름답게 그려낸 영화인가 봐요. 이거 어때요? 가족애라.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엄마? 왜 여기? 오늘은 좀 일찍 끝나서 집에 가기 전에 근처 마트에 들렀는데 마침 네가 영화관에서 나오는 게 보이더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학교도 안 가고. 아니, 그게 미치겠네 정말. 넌 대체 왜 엄마가 걱정하지만 골라서 해? 빨리 집에 가자.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가야 된다. 너 자꾸 이러면 평생 학교 못 가. 엄마 잠깐만, 나 아파. 죄송한데 잠시만요. 네? 누구시죠? 전 치치지 친구인 유주리아라고 합니다. 친구? 설마 당신이에요? 우리 애를 평일 대낮부터 영화관에 데려간 사람이?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분이 이 시간에 중학생 끼고 돌아다니는 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분은 아무 잘못 없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뭐? 이분은 공원에 혼자 있던 나한테 말을 걸어주셨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어줬고, 이렇게 나약한 내 옆에 있어주는 건 이분뿐이야. 그러니까 유주리아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치치지! 어디가! 가지마 치치지! 그렇게 무거운 봉투 들고 뛰시면 위험해요. 당신 뭐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에? 치치지가 갈 만한 곳은 거의 다 알아요. 천천히 같이 가시죠. 이야기라도 하면서요. 어떡하지? 또 도망쳤다. 엄마, 많이 났겠지. 나도 알고 있어. 엄마 말이 맞다는 것도
날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엄마 갔다 올게. 엄마 말대로 학교엔 꼭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츠츠지, 너 왜 맨날 슬픈 표정이야? 우리가 놀아주는데도 왜 그러지? 맨날 재수 없는 얼굴로 책만 읽고. 자기 세상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느낌이라 좀. 그래도 뭐 우린 착해서 앞으로도 계속 놀아주겠지만, 하지만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순 없어. 어떡하지? 츠츠지! 엄마? 여긴 어떡해? 유주리아 씨가 가르쳐줬어. 이럴 때 넌 여기 올 것 같다고 하면서. 다 들었어. 널 만났을 때 얘기나 옛날 일 뭐 그런 거 전부. 계속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아주 슬픈 얼굴로요. 그래서 말을 걸었다고요? 네.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이엔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요. 혹시 딸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까 봐서 알잖아요. 솔직히 좋다고 할 순 없죠. 요샌 학교를 안 가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더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 그냥 그 애 위해서.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네? 제 딸이 치치지 나이쯤이었을 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혹시 따님도 따돌림 당했었어요? 네. 심하게 당해서 등교를 거부했어요. 그래도 전 마음을 모질게 먹고 학교에 보냈죠. 사회는 학교보다 훨씬 잔혹하니까 이런 걸로 무너지면 나중엔 지옥일 거라고요. 그땐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따님은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네? 다시 학교에 갔을 때도 따돌림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딸은 지지 않고 맞섰죠. 근데 그게 녀석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점점 괴롭힘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은 결국 우리 딸을 그 사건은 사고로 종결돼 버렸지만요. 물론 그 녀석들한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했어요. 딸을 방관했던 학교도요. 좋은 변호사를 쓸 정도의 돈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회사도 쉬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정처 없이 거리를 걸어다녔죠. 그런데 그때 저희 딸 또래 여자애가 슬픈 얼굴로 그네를 타고 있길래 말을 걸었던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옛날엔요, 뭐든 맞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잘 극복하면 사회에서 어떤 폭풍을 만나도 끄떡 없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맞서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해요. 그쪽은 아직 안 늦었잖아요. 치치지, 엄마는 말이야. 계속 널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야. 널 생각해서 학교에 보내려고 했어. 어떤 일이든 맞서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있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그땐 도망쳐도 돼. 가서 보건실에만 있어도 돼.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봐도 돼.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도망치는 게 나쁘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젠 알아. 도망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래? 그렇구나. 도망쳐도 되는 거구나. 돼. 당연히 돼. 그럼 나 당분간 학교 쉬어도 돼?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갈게. 그래. 1년이든 2년이든 쉬어. 그러는 동안 엄마도 뭐라도 해볼게. 응? 학교 측에 말할 거야. 다음에 또 우리 딸 괴롭히면 가만 안 둘 거라고. 먼저 교장이랑 학부모회 쪽에 얘기하는 게 좋겠지? 그건 좀...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혹시 학교에서 뾰족하게 나오거나 힘들어질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괜찮은 변호사 소개시켜줄게요. 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쉬어. 우리 딸 목까지 엄마가 잘 해내고 있을게. 알겠어. 고마워, 엄마. 그나저나 그네 오랜만에 타니까 어렵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는 중1 봄방학까지 학교를 쉬며 집에서 공부했다. 중2 때부턴 반이 바뀌어 등교를 했는데 다행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날 괴롭혔던 애들이랑은 다른 반이 됐다. 예상대로라고 할까? 엄마는 정말로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회 회장님, 그리고 날 괴롭혔던 애들 부모님한테까지 찾아갔고 학교 측도 할 말이 없었는지 부랴부랴 따돌림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모양이다. 내 엄마한테선 순도 100%의 진심이 엿보였다. 그리고 엄마의 노력 덕에 중학교에서 남은 2년을 잘 보내고 무사히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그 후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참! 그때 날 구해주었던 유즈리아님은 치치지. 아주머니! 오늘은 회사 안 가세요? 오후 반차 썼어. 회사에서 반차든 뭐든 좋으니까 좀 쓰라더라고. 오래 쉰 만큼 일을 더 열심히 했더니 무리를 좀 했던 모양이야. 그러셨구나. 저도 오늘 강의 끝나서 집에 가던 길이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어머, 좋아. 가기 전에 상영 스케줄 먼저 확인해 볼까?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놔. 그럼 다음에 봬요. 저애 왜 저러지? 그러고 보니까 오늘 평일 아냐? 학교 안 갔나? 하나, 둘, 하나, 둘. 역시 나이 먹으니까 그네 타기 힘드네. 네? 누구세요? 안녕. 난 치치지라고 해. 내 이름은 아카마츠. 4년째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다. 오케이! 오늘 일 끝! 야, 아카마츠 한잔하러 갈래? 아, 미안. 오늘 여친 오는 날이라서. 야, 사랑꾼이네. 먼저 가볼게. 나왔어, 자기야. 어서와, 아카마츠. 피곤하지? 카레 만들어놨어. 얼른 먹자. 내 여친 너무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존맛. 그치? 나랑 아카네는 3주년을 바라보는 커플이다. 우린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인데 우연히 취미도 겹치고 가치관도 잘 맞았다. 괜찮은 애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일단 무엇보다 얼굴이 완전 취향. 맛있다. 아, 행복하다. 물이 없네. 그리고 직업이 간호사라 어른스러운데 애교도 많아서 흠잡을 데가 없다. 아카네랑 결혼하면 더 행복하겠지. 좋았어. 역시 3주년 기념일에 아카네한테 프로포즈 해야겠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뭔데? 하지만 얼마 뒤 나는 생각지도 못한 수렁에 빠지고 만다. 며칠 뒤. 안녕하십니까? 응? 왜 이래? 무슨 일 있나? 일본 지사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에트라 컴퍼니는 일본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 여러분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뭐라고? 세상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렇게 갑자기 난 4년간 다닌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다. 뭐? 잘렸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근데 뭐 외국계 기업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이직할 땐 있어? 아니, 내일 직업소개서 같은 데라도 가보려고. 그래? 알았어.
일단 퇴직금 받고 천천히 좋은 곳 찾아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고마워 자기야. 그리고 이전 회사 수준의 연봉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힘들 것 같아요. 눈을 낮추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하지만 월급이 아카네보다 적어지는 건 좀... 그리고 이 정도밖에 못 벌면 아카네한테 차이는 거 아니야? 뭐? 그 연봉이면 난 결혼 못해. 아카네! 아니야,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지. 일단 살려면 어디라도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럼 한 단계 낮은 곳이라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난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써서 백수 시기를 극복해 나가며 이직에 힘썼다. 그러나 아쉽지만 이번엔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직은 쉬운 게 아니었다. 희망 연봉도 계속 낮추고 있는데 왜냐고. 자기야, 나 이대로 백수 되면 어떡하지? 괜찮다니까.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 금방 또 취직될 거야. 그럼 좋을 텐데. 여보세요? 응? 오케이, 괜찮아. 자기야, 나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 미안한데 이만 가볼게. 징징대기만 해서 미안해. 에이, 아니야. 그럼 다음에 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친구를 만난다고? 그러고 보니까 누구 만났는지 못 물어봤네. 그리고 뭔가 평소보다 더 차려입고 오지 않았나? 설마 남자? 미안, 아카마츠. 역시 난 직업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좋아. 에이, 그럴 리가. 그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이직 준비나 하자. 하지만 내 안 좋은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기분 전환도 할 겸 나와봤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도 재미없네. 직장이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었구나. 아카네? 누구랑 있는... 뭐야 저 남잔? 아카네 진짜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저 사람 머리도 그렇고 멀끔하네. 시계도 엄청 비싸 보여. 안 돼. 지금 저기에 껴봤자 나만 한심해질 거야. 진짜 꼴사납다 나. 왜 그래?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걱정되네. 지금 집으로 갈게. 자기야, 있어? 있었네? 왜 그래?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진짜.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그 금발머리 남자 돈 되게 잘 벌 것 같더라. 난 신경 쓰지 말고 그 남자한테 가. 금발 남자? 오늘 점심때쯤에 그 남자랑 만났잖아. 혹시 타치바나 씨 말하는 거야? 봤어? 아니, 근데 옆에 유리도 있었잖아. 뭐? 유리? 혹시 유리가 잠깐 전화 받으러 갔을 때 본 건가? 야, 아카마츠, 너 무슨 착각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유리가 일적으로 아는 사람이야. 혹시 너한테 괜찮은 회사 소개시켜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만난 거지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뭐? 그랬어? 나한테 너무하네 정말. 걱정되면 유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 여기 명함도 있잖아. 참나, 기껏 좋은 일자리 소개받아 왔는데 무슨 그런 황당한 오해를 하고 있어? 아까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뭐 해야
정말 고맙단 말이 먼저 아냐? 에이, 사랑해. 이렇게 해서 내 오해는 완전히 풀렸고 날 위해 회사까지 소개시켜준 여친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개받은 회사에서도 야, 경력자분이 오시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침 영업부 직원이 그만두게 돼서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점차 업무에도 익숙해져가 영업 실적도 금방 좋아졌다. 잘됐다. 좋은 회사네. 진짜 다 자기 덕분이야. 고마워. 더 고마워하라고.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수입이 없어지는 바람에 잔고도 바닥나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에 내 여자친구가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씨도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뭐야? 왜 갑자기 웃어? 나도 아카네한테 어울리는 최고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